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6월 22일 월요일 아침 한 6시 40분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QQQ ETF 있죠. 그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나스닥 100 인덱스를 따라가는 QQQ.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사더라고요. 또 QQQI가 있고 QQQM이 있어요. 그러면 QQQ 그리고 QQQI, QQQM 요 나스닥 100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 세 가지 중에서 뭘 사야 되냐? 자기의 어떤 투자 기간, 앞으로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얼마나 기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어느 게 배당을 많이 주냐.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당을 적게 주더라도 아니면 적게 주면서 장기 투자 성과가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당 무조건 많이 주는 거, 장기 투자 성과가 안 좋아도 배당 무조건 많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다 뭐 자금 계획, 각자의 어떤 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뭐 10년, 20년, 30년, 40, 50년 장기 투자한다는 그리고 특히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장기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 썸네일의 그림 두 가지는 요 QQQ, QQQI, QQQM의 투자 성과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 좀 더 큰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QQQM은 QQQI랑 똑같이 나스닥 100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ETF지만 QQQM은 QQQ보다는 그 자산 규모가 조금 작고 그리고 그 리퀴디티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인덱스, 똑같은 비중인데 자산 규모가 조금 더 QQQ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그 리퀴디티 그리고 그 볼륨, 전체 트레이딩 볼륨이 큰 게 아무래도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 차가 적겠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스프레드 가격 차이. 그래서 자주 트레이딩하는 사람한테는 QQQ가 트레이딩 볼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AUM, Asset Under Management, AUM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ETF보다는 자주 트레이딩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가 있죠.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차가 작을수록 커미션 그리고 그 트레이딩 코스트가 좀 작은 거니까. 그 반대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차가 조금 아주 미세하게 크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AUM, Asset Under Management가 좀 작거나 트레이딩 볼륨이 좀 작아서, 하지만 난 장기 투자하겠다,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하겠다, 뭐 매달 아니면 매 2주마다 아니면 매 분기마다 뭐 매 6개월마다 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트레이딩 볼륨이 조금 작아도 그게 관리비가 작은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죠? QQQM, QQQ, QQQI는 보니까 2024년 1월 말부터 존재하는데, QQQ 여기 보면 QQQ는 인셉션 데이시 99년 3월이에요. QQQ 좀 더 키워볼까? QQQ는 인셉션 데이, 그러니까 요 ETF의 IPO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QQQM은 2020년 10월이에요. 그리고 QQQI 얘는 2024년 1월이다. 근데 QQQI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ETF들이 있죠. 그 콜 옵션하고, 그러니까 콜 옵션, 롱 포지션하고, 또 그 언더라잉 아셋, 기초 자산인 그 주식, 해당 주식을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배당은 많이 주죠. 하지만 이게 롱 콜, 숏, 언더라잉 아셋 이 콤비네이션 때문에 이게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배당은 많이 준다. 그리고 관리비도 비싸다. 이 옵션을 컴바인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같은 경우는 그 파생 상품은 트레이딩 코스트가 비싸죠. 그리고 그런 그 리퀴디티가 자산, 이 언더라인 기초 자산인 QQQ, 그 나스닥 100 인덱스 자체보다는 좀 떨어지죠. 트레이딩 볼륨이 뭐 훨씬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많이 줄지언정 관리비가 비싸죠. QQQI는 그
다른 그 ETF들, 배당 많이 주는 ETF들, 그 다 콜옵션하고 같이 이제 컴바인드 있는 것들이죠. 걔네들처럼 관리비는 비싸고 단지 배당은 많이 준다. 그 차이다. 그래서 QQQM은 QQQ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리퀴디티가 조금 떨어지고, 왜냐면은 아셋 언더 매니지먼트 AUM이 좀 작고 QQQ 대비해서 그 리퀴디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QQQ와 똑같은 그 비중과 똑같은 스펙으로 만들어진 ETF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트레이딩 볼륨이 좀 작아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차가 조금 클 수 있다. QQQ보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QQQM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게 QQQM이에요. 자주 트레이딩하지 않는 투자자를 위해서.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한 4개월, 2년 4개월 반 동안의 실적이 QQQM은 수익률이 79.85%, 80%, QQQ는 얘도 79.81, 80%. 그러니까 0.04% 차이가 나죠. 2년 4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0.04% 차이가 난다. QQQM이 QQQ보다 조금 좋다. 네, QQQI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콜옵션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ETF이기 때문에 배당은 많이 줄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대신에 상방이 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63%. 그러면은 조금 더 긴 기간을 보면 아까 본 대로 인셉션 데이트, 그러니까 요 ETF가 상장한 날이 QQQI가 2024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4년 1월 말에 상장한 그때가 인셉션 데이트인 QQQI를 빼고 조금 더 길게 한번 히스토리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2020년 10월 14일이 QQQM이 상장한 날입니다. 이게 인셉션 데이트예요. 그래서 QQQ는 99년도에 상장을 했고 그때 출시를 했고, QQQM은 2020년 10월 14일에 출시해가지고 한 5년 8개월 정도밖에는 같이 공유하는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나마 뭐 2년보단 좀 길으니까 비교해 보면 QQQM이 162.76%, 그리고 QQQ가 162.12%. 그러니까 QQQM이 QQQ보다 약 5년 8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0.64% 더 높다. 그리고 2년 한 4개월, 2년 5개월만 기간만 비교해 봤을 때 그때에도 QQQM이 QQQ보다 0.04% 더 성과가 좋다. 0.04%.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관리비. 그렇죠? 관리비를 고려해야 되죠. 여기 야후 파이낸스 가서 요 QQQ의 관리비가 0.18%. 그러면 QQQM은 관리비가 어떠냐? 요 QQQM은 관리비가 0.15%. 그러니까 QQQ보다 0.03 매년 0.03% 관리비가 더 싸. 관리비가 더 싼데도 거기다가 장기 투자 성과가 거의 6년 동안에는 0.64% 더 높고 2년 한 4개월 기간 동안에 보면은 0.04%가 더 높다. 근데 관리비는 매년 0.03% QQQM이 더 싸다. QQQ가 0.18%고 1년 관리비가, QQQM은 0.15%니까. 그럼 QQQI는 어떤가? QQQI는 관리비가 0.68%. 얘는 옵션하고 같이 섞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다. 그렇죠? 굉장히 비싸죠. 0.68%. 하지만 장기 투자 성과는 훨씬 못 미친다. 왜냐면은 이게 롱 콜이고 숏 언더라잉 아셋, 숏 스탁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하는 그 스탁을 그냥 롱을 하고 있으면 계속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얘는 숏 스탁이고 롱 콜 옵션이기 때문에 배당은 많이 줄지 모르지만 상방이 막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63%. 하지만 QQQM과 QQQ는 80% 반올리면서 올랐다. 2년 4개월 동안에. 자, 또 중요한 게 그 배당도 한번 따져보죠. 배당. QQQM의 배당률은 0.42%. 여기 0.42%. 그럼 QQQ의 배당률은 0.38%. 그러니까 QQQM이 배당은 1년에 0.04% 더 주고
또 관리비는 0.03% 더 싸고, 그러면 대충 배당하고 관리비 거기서 QQQM이 QQQ보다 0.07% 더 좋은 거죠, 수익이. 1년에 0.07% 수익이 더 좋은데 QQQM이, 그러니까 QQQM이 6년이라고 칩시다. 2020년 10월부터 162.76%고 QQQ가 161.12%. 그러니까 6년, 그러니까 1년에 0.1% 정도 더 수익이 높은 거죠, QQQM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배당은 0.04% 더 주고 QQQM이, QQQ가 0.38이고 QQQM은 0.41%니까 거기다 관리비는 0.03% 더 싸니까 대충 계산해서 0.04 더하기 0.03은 0.07% 더 좋은 거죠. 더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러프하게 생각해서. 근데 QQQM이 6년 동안에 0.64% 더 나니까 1년에 대충 0.1% 수익이 더 나더라. 그러니까 대충 뭐 어림잡아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 물론 6년 동안에 좋은 성과가 앞으로 60년 동안에 더 좋을 거냐는 뭐 개런티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관리비, 뭐 배당률, 거기다가 뭐 어떤 장기 투자 성과, 이런 거 세 가지를 다 봤어요. 6년 동안의 기간에 그런 성과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QQQM이 QQQ보다 더 좋다. 그리고 QQQI는 배당을 많이 주고, QQQI는 배당 얼마 주나 볼까? QQQI 얘는 배당 0.57%, 하지만 관리비가 0.5 몇 %니까 배당을 0.1 몇 % 더 줘도 관리비가 0.4% 이상 더 비싸니까 오히려 얘는 장기 투자 성과도 안 좋고, 당연히 long call and short 스탁이니까 거기다가 관리비도 비싸고 배당도 겨우 0.1 몇 %, 잘해야 0.2% 더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QQQI는 장기 투자 성과를 뭐 어떨지 안 봐도 뻔한 거죠. 2년 반 동안의 기간의 성과만 봐도 QQQI가 63%지만 QQQ와 QQQM은 80%니까 17% 더 언더퍼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가 장기 투자 QQQ나 QQQM을 통해서 뭐 10년, 20년, 30, 40, 50년 장기 투자해서 뭐 노후 은퇴 준비하겠다, 그러면 QQQM을 사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뭐 자주 뭐 트레이딩을 한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한다, 하루에 여러 번 사고 팔고 한다, 그런 경우는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차이가 작은 게 중요하니까 그땐 트레이딩 볼륨이 더 큰 QQQ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QQQ보다는 QQQM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썸네일로 돌아가서 뭘 사야 되냐, 나스닥 100 ETF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QQQQQQQQM, 우리 이제는 뭐 QQQ와 QQQM을 사야 되는 거는 그건 확실하고, 그럼 QQQ와 QQQM을 둘 중에 뭘 사야 되냐, 내가 장기 투자한다, 자주 트레이딩 안 하고 장기 투자한다, 그럼 QQQM이 더 좋은 것 같다. 난 자주 사고 팔고 하는데 BDS크 스프레드 차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QQQ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장기 투자,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QQQM이 가장 좋아 보인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다, 그리고 재미가 좀 있었다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